이번 시간에는 전해석 함수와 그리고 다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f가 정의역이 복소평면 전체인 해석함수를 우리가 전해석함수라고 합니다. 정의역이 복소평면 전체인 해석함수를 전해석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해석함수를 중심이 0인 거듭집급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전해석함수는 다항함수의 극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해석함수와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보겠는데, 먼저 전해석함수에 대해서 전해석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 f는 유기의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리우빌의 정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전해석 함수에 대해서 앞에 말에 대우로 말을 하면 전해석 함수에 대해서 f가 유기이면 f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또는 f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f는 유기가 아닙니다. 자, 이 리우빌의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의해서 f가 전해석 함수인데 f가 6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f가 상수함수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과 동치 조건이 이 도함수가 영함수가 되면은 f가 상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영함수임을 보여서 f가 상수함수임을 보이겠습니다. 자, 임의의 점 G0을 택해서 우리는 G0에서 f의 미분계수가 0임을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의해서 f가 6이므로 모든 점에 대해서 fg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양의 상수 m이 존재합니다. 이게 함수가 6이라는 것의 정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하는 양의 상수 m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 부등식이 있죠. G형에서 n차 미분계수의 절대값은 R의 n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n보다 작거나 같다가 코스의 부등식인데, 여기서 n이 1일 때, 즉 이 미분계수의 절대값은 1 팩토리얼은 1이고 R의 1은 R이니까 R분의 n보다 작습니다. 여기에서 이 R을 임의의 양수 R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f가 전해석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양의 실수 R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임의의 양의 실수 R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R이 무한대로 커져도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값이 0일 때만이 그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G형에서 f의 미분계수는 0입니다. 따라서 f는 상수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빌의 정리에 의해서 전해석 함수가 f가 6이면 상수함수이다. 다시 말하면 전해석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전해석 함수는 절대 유기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항함수도 전해석 함수니까 다항함수도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는 유기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리우빌의 정리가 전해석 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자, 이제 다항함수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다항함수의 성질을 봅시다. 어떤 성질이냐면 다항함수 n차 다항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G에 주어져 있을 때 n차 다항함수니까 n차, 저고차항이 n차이고 그때 계수가 0이 아닙니다. 이런 다항함수에 대해서 G가 아주 충분히 크면 어떤 큰 양의 실수보다 더 큰
G에 대해서 이 PG의 절대값은 이 최고차항이 G가 굉장히 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앞에 부분보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의 절대값은 최고차항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최고차항 이 항의 절대값의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고차항의 절대값의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느슨한 성질인데 다음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겠죠.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G가 0이 아닐 때는 그 다항함수를 GN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 AN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그러면 이 PG의 절대값은 이 절대값의 이 두 부분의 절대값의 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두 부분의 절대값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0이 아닐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 특히 이제 G가 0보다 클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 절대값은 묶어놓으면 되는데 G가 1보다 크니까 이쪽 절대값은 1보다 크게 됩니다. G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G의 절대값의 제곱이 더 크고 G의 절대값의 3승이 더 크니까 가장 작은 걸로 분모를 묶으면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제 각 항의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 분자 부분이 유한계 수가 되므로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상수 K가 존재하죠. 여기서 K는 등식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적어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들이 다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의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 부등식을 적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양의 상수 K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G의 절대값 부분의 K가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G에 이걸 집어넣는 것은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 G에 이걸 집어넣는 이 값은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등식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죠.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n분의 k가 2분의 am보다 작게 하는 그리고 m이 1보다 큰 그런 어떤 양의 실수 m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m을 충분히 키우면 이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주어진 이 상수보다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큰 m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취하고 그러면 G의 절대값이 m보다 크면 여기에서 K가 고정이 되어 있고 G의 절대값이 m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분모 부분의 이 부분이 m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앞에 이 성질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등식에서 이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을 집어 넣으면 바로 그게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이거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바로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항함수에서 충분히 절대값이 큰 G에 대해서 이 PG의 절대값은 이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한다가 이 보조 정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 수학에서
기본 정리는 몇 가지 안 되죠. 아주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본 정리라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뭐냐면 이 다항함수 p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그러면 이 다항함수의 근이 항상 존재한다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의 근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우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가 있는데 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즉 모든 G형에서의 P값 함수값 P가 0이 아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다항함수를 이제 n차 다항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n차 다항함수니까 an 개수는 0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항함수가 앞에 가정에 의해서 근이 없기 때문에 p분의 1,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서 p분의 1, 이 함수는 전해석 함수가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그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그 성질에 의해서 m이 충분히 크면은 앞에 한 것을 뒤집었는데 이 다항함수는 이것의 역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앞에 보조정리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1보다 크게 잡으면 지금 이 부분 작기 때문에 이게 이것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즉 이 앞에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m의 절대값이 m보다 클 때 이제 pg는 이 영역에서 유괴가 되죠. 그리고 이 영역이 아닌 이 영역에서는 pg는 당연히 유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콤팩트 집합인데 p분의 1 이 함수는 전해석 함수니까 특히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는 콤팩트 집합을 콤팩트 집합으로 옮기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 콤팩트 집합은 유괴이며 닫힌 집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괴를 원하는데 이 집합은 유괴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도 함수가 유괴고 이 영역에서 유괴니까 전체 영역에서 이 함수는 유괴인 전해석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리우빌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유괴인 전해석 함수니까 리우빌의 정리에 의해서 p분의 1은 상수함수가 된다는 말이고 p분의 1이 상수함수이면 p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함수가 근을 가지지 못하면 p는 상수함수이다. 다시 말하면 상수함수가 아니면 근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하면 다항함수의 주요 성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성질을 보면 함수 p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이면 다항함수이고 그 다음에 g0이 p의 0점이면 그러면 이 다항함수를 g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듭집값으로 나타내면 중심을 g0으로 놓은 거듭집값으로 나타내면 이제 상수함수는 0이 되기 때문에 1차 이상부터 나타나고 최고차항은 0이 아닙니다.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0이 아닙니다. 여기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면 상수함수가 0이고 근데 이제 알파 1 이것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파 2도 0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니까 쭉 0이 될 수가 있는데 최초로 0이 안 되는 알파 k가 존재합니다. 여기 알파 0은 0이고 이쪽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계속 0이다가 최초로 0이 안 되는
이 계수 알파 k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다항함수는 g-g0의 k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g0에서 이 부분은 g0가 0이 아닌 다항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0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0점의 중복도가 k인데 이렇게 g-g0의 k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앞의 과정을 거치면 그 0점을 찾아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항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G1, G에서 GL이 이 다항함수의 0점이 되고 그리고 이때 K1승, K2승, KL승이 이 대응하는 0점의 중복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소 공간에서 이 다항함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각 인수 이게 소인수, 각 이 소인수의 차수가 항상 1로 다 인수분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 참고로 전해석함수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석함수를 인수분해한 그 정리가 바이어스트라스의 인수분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다음 성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항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의 치역은 복소평면 전체입니다. 이거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자, P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 다음에 임의의 점 W0을 택합시다. 그러면 P-G0 이것도 다항함수가 되는데 이것도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입니다. 근데 앞에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것에 근이 존재하죠. 이것이 0이 되는 이 근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PG의 이 P의 함수값이 W0이 되죠. 근데 이 W0이 임의의 점을 택하기 때문에 즉 치역은 이제 복소평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의 치역은 복소평면 전체입니다. 전해석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그걸 피카드의 소정리라고 그러는데 상수함수가 아닌 전해석 함수의 치역은 복소평면 전체이거나 또는 복소평면에서 한 점을 뺀 것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수함수는 이 치역에 0이 포함을 안 되죠. 그러나 0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다 포함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해석 함수의 치역이 그 복소평면 전체에서 치역을 뺀 게 2점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그 전해석 함수는 상수함수가 된다. 마치 리우빌의 정리하고 좀 비슷한 리우빌의 정리를 더 확장한 정리가 바로 피카드의 소정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